저는 오늘 제 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사람을요. 비행기가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안내방송이 울렸죠. 여기 의사 없습니까? 응급환자입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승객의 일이겠지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갈라선 통로 끝에서 바닥에 쓰러진 남자의 얼굴이 보였고 숨이 쿵 막혔습니다. 그 얼굴 20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아빠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순간 앞에서 제 두 다리는 얼어붙었고 심장은 아무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어요. 의사로서 가야 하는데 딸로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승무원이 절 흔들어 깨웠어요. 손님, 빨리요, 도와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살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때 끝난 인연을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위로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제 이름은 강지민입니다. 올해로 30입니다. 직업은 심장내과 전문의. 사람의 심장을 고치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오늘 제 심장은 누가 고쳐줄지 모르겠습니다. 비행기는 인천발 뉴욕행. 의료학회 참석차 일주일간 미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기내가 잠잠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기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의료진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곤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학회 일정에 시달렸고 이제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또 울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내에 의료진이 계시면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일어났어요. 어쩔 수 없지.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앞쪽 좌석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승무원이 저를 보더니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통로 바닥에 남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어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아빠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죠. 왜 하필 여기서? 승무원이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봐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맥박을 짚었어요. 불규칙했습니다. 호흡도 약하고 심근경색 증상이야. 의사로서 판단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하나?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짐을 싸던 날, 엄마가 울던 밤, 혼자 남겨진 저.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선생님, 승무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빨리요. 의식이 없어요.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의사야. 감정은 나중에. 손을 움직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압박하면서 속으로 세었죠. 하나, 둘, 셋, 넷. 떨리는 손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는 20년 만에 아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10살이던 해 겨울이었어요. 아빠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지민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치킨이요. 그래, 아빠가 사올게.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죠. 여보, 어디야? 지민이가 기다리고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더 이상 집에 못 가. 단 한 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그 문자를 보고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옆에서 엄마를 붙잡았죠. 엄마,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가 통장을 확인했어요. 전부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현금도 사라졌죠. 아빠가 다 가져간 겁니다. 엄마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저 엄마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짜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며칠 후 아빠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 만났어. 이혼해줘. 짧고 차갑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엄마는 그 문자를 보고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냥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야지. 괜찮아. 엄마, 나 배고파. 미안해. 엄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척 이모가 찾아왔어요. 언니, 정신 차려. 애가 있잖아. 살고 싶지 않아. 언니, 이모가 엄마를 흔들었지만 엄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모가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지민아, 너 우리 집에서 좀 지내자. 싫어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싫다고요. 저는 이모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미안해, 미안해. 엄마, 괜찮아. 우리 둘이서 살면 돼. 응. 그날부터 엄마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든 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숙제를 하고 혼자서 잠들었어요. 엄마 얼굴을 보는 건 주말뿐이었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였어요.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어머니, 많이 무리하셨네요. 좀 쉬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틀 만에 퇴원했어요. 괜찮아. 일 나가야 해. 엄마 쉬어야 한대. 돈 벌어야지. 내 학비도 내야 하고. 엄마, 괜찮아. 엄마는 강해. 하지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심각했습니다. 심장이 안 좋았어요. 보호자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드나요?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 우리한텐 없는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포기했어요. 괜찮아. 약으로 버틸 수 있대. 엄마, 수술해야 해. 돈이 어디 있니? 괜찮아. 지민아,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엄마는 다시 쓰러졌고,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심전도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엄마가 눈을 떴어요. 지민아. 응, 엄마. 나야.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는 강해. 지민아 의사 되고 싶다고 했지? 응, 꼭 되렴. 응, 엄마. 꼭 될게. 엄마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비. 의사들이 뛰어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떠났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17살. 천의 고아. 친척들은 저를 데려가려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날 밤 엄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엄마, 나 꼭 의사 될게. 아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거야.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거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공부만 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죠.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편의점 도시락.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합격했어요.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 걱정도 없었죠.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1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내과 전문의가 됐어요. 엄마처럼 심장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 그게 제 꿈이었고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앞에 쓰러진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20년 전 우리를 버린 그 사람.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사람. 저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살려야 하나?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통로 바닥. 쓰러진 아빠. 제 손 아래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집중해. 지금은 의사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죠. 승무원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기내에 심장제세동기가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빨리요. 승무원이 뛰어갔어요. 저는 계속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괜찮으실까?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네.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몰랐죠. 제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심정인지, 이 사람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승무원이 제세동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요. 환자 옷을 벗겨주세요. 가슴 부위만요. 네. 승무원들이 재빨리 아빠 셔츠를 열었어요. 앙상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60대 남자의 몸. 세월이 흐른 흔적이 역력했죠. 이 사람도 늙었구나.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세동기 패드를 가슴에 붙였어요.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입니다. 잠시 후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모두 떨어지세요. 제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전기 충격이 가해졌어요. 아빠 몸이 위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했어요.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한 번 더요.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쿵. 두 번째 충격. 아빠 몸이 또 튀어 올랐어요. 저는 숨을 참고 심전도를 봤습니다. 제발.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살았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물었어요.
선생님, 괜찮아지셨나요? 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승무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승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어요. 왜 살렸지? 아빠는 아직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호흡도 약했죠. 승무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비행기를 비상 착륙시켜야 할까요? 네. 환자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가까운 공항으로 착륙하세요. 알겠습니다. 승무원이 조종실로 뛰어갔어요. 얼마 후 기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앵커리지 공항에 비상 착륙할 예정입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아빠 옆에 앉아서 계속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맥박, 호흡, 혈압.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빠가 맞나? 2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얼굴은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조금 늙었을 뿐. 승무원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살아나셨어요. 제 일이니까요. 혹시 환자분이랑 아는 사이세요?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는 사이냐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빠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을 남이라고 해야 하나? 하지만 피로 이어진 사람을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승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승무원이 일어나서 갔어요. 저는 다시 아빠를 내려다봤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모습,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 이 사람도 사람이었구나. 당연한 말이지만 새삼 실감이 났어요. 20년 동안 저는 아빠를 괴물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나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보니 그냥 늙은 남자였어요. 병들고 약해진 한 사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왜 하필 내가 살려야 하는 거야?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저를 봤어요. 흐릿한 눈동자, 초점이 없는 눈빛. 하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어요. 소리는 안 들렸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를 알아보는 거야? 아빠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의식을 잃은 겁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라고 했어. 분명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앵커리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착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어요.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승무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왔어요. 재빨리 아빠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승무원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환자 살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봤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니요. 그럼 환자분이랑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떤 관계냐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인가요? 남인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아빠입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셔야겠네요. 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빠 옆에 앉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가 지나갔죠. 앵커리지, 알래스카, 생전 처음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20년 만에 만난 아빠와 함께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환자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들것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바빴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아빠는 응급 침상에 옮겨졌습니다. 미국인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이십니까? 네. 환자와 무슨 관계이십니까? 딸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빠 이름이 뭐였지?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기억 속에서 찾았어요. 강태수입니다. 생년월일은 1965년 3월 15일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기록하면서 물었어요. 기저질환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어서요. 의사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아, 그러십니까? 네. 한국에서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아빠는 여러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계,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가 울렸어요. 다행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막혔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참관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1시간 후, 아빠는 시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관찰실에서 지켜봤어요. 모니터 화면에 아빠 심장 혈관이 보였습니다. 막힌 부분이 선명했어요. 의사가 능숙하게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가능관이 혈관을 따라 들어갔죠. 막힌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펑! 스텐트가 펼쳐졌어요. 막혔던 혈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혈액이 흐르기 시작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심장을 내가 살렸네.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의사로선 당연한 일이었지만 딸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시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정도 관찰이 필요합니다. 안정되면 일반 병동으로 옮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공간.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20년 만에 아빠를 만났고 살렸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악몽 같았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어요. 병원 동료들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죠. 지민아, 무슨 일이야? 비행기 비상 착륙했다며? 괜찮아? 연락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기내 응급환자 때문에 착륙한 거야. 조금 늦게 갈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죠. 응급환자가 아빠라는 건 말 안 해도 되겠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실래요? 네. 따라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여러 침상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죠. 아빠는 맨 안쪽 침상에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쿵. 심장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하는 눈빛.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지민아?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아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맞지? 나를 살려준 거니? 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뭔가가 터졌습니다. 고맙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세요? 아빠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정말 미안하다. 그게 다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다 이렇게 만났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다예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여긴 중환자실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를 내려다봤어요. 왜 여기 있었어요? 왜 하필 그 비행기에? 출장이었어. 출장? 응. 미국에 일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 그래서 비행기 탔다가 쓰러진 거예요? 응. 만약 제가 그 비행기 안 탔으면 어쩔 뻔했어요? 모르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랬겠지. 아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내가 살려줬구나. 내 딸이. 저 안 살릴 뻔했어요. 알아. 진짜로요. 가만히 둘 뻔했어요. 그래도 살려줬잖니. 의사니까요. 그냥 의사로서 살린 거예요. 그래도 고맙다. 고맙다는 말하지 마세요. 왜? 듣기 싫어요. 아빠가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당연하죠. 20년이나 지났는데. 예쁘게 컸네. 의사가 됐구나. 네. 대단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아빠가 불렀어요. 지민아, 뭐해요? 엄마는 어떻게 지내니? 그 질문에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엄마요? 응. 궁금하세요? 응. 돌아가셨어요. 아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으로요. 아빠가 떠나고 나서 엄마 혼자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어요. 몸 상하고 병들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천장만 바라봤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신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복도에 나와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병원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감각이 없었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 네. 환자분 상태 안정됐어요.
내일쯤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작성해 주셔야 해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동의서, 보험 서류, 비용 안내서, 한글이 아닌 영어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기 사인하시고 보험 정보 기입해 주세요. 보험이요? 네. 환자분 보험 정보 필요해요. 저 모릅니다. 모르신다고요? 네. 아버지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환자분께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지금은 쉬고 계실 텐데. 급한 건 아니니까 내일 아침에 여쭤보죠. 일단 이 서류들은 보호자분이 보관하고 계세요. 네. 간호사가 갔어요. 저는 서류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보험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법적으론 제 아빠였죠. 그래서 저는 보호자였고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지민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휴가 써도 될까요? 휴가? 갑자기 왜?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비행기 비상 착륙한 것도 그렇고 걱정되는데. 아니에요. 큰일은 아니고요. 그냥 좀 정리할 게 생겼어요. 알았어. 며칠 필요해? 일주일 정도요. 알겠어. 쉬어. 몸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일주일이면 되겠지. 아빠 상태 안정되면 다시 한국 가면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근처 호텔을 잡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짐을 풀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죠.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오늘 정말 긴 하루였네. 아침엔 뉴욕에서 학회를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고 저녁엔 알래스카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20년 만에 아빠를 만났고 살렸고 대화를 나눴죠. 말도 안 되는 하루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제 손을 잡던 그 모습. 지민아 의사 되고 싶다고 했지? 응, 엄마. 꼭 될게. 꼭 되렴.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사가 됐고 사람을 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 살린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 엄마는 뭐라고 할까?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나 아빠 살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이 되고 나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일반 병동으로 옮겼어요. 3층 302호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2호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아빠는 창가 침대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네. 어젯밤 어디서 잤어? 근처 호텔이요. 그랬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보험 정보 좀 알려주세요. 보험? 네. 병원비 처리해야 해요. 아, 그거. 아빠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보험이 없어. 네.
여행자 보험 들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개인 부담으로 내야지.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모르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병원비는 비쌌습니다. 응급실, 시술, 중환자실, 입원. 최소 몇 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돈 있으세요? 조금.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 그걸로는 부족해요. 알아.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뭐해요? 넌 나 원망하지? 당연하지. 나도 날 원망해. 그럼 왜 떠난 거예요? 왜 엄마 버리고, 나 버리고, 돈까지 다 가지고 떠난 거예요? 사랑했어. 네, 그 여자를 사랑했어. 아빠가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서 떠났어. 그게 이유예요? 응. 사랑했으면 다해요? 가족 버려도 돼요? 아니지. 안 되지.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어리석었어. 아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젊었고, 바보 같았고, 욕심이 많았어. 둘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가족도 지키고, 사랑도 하고. 근데 안 되더라. 결국 둘 다 잃었지.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도 떠났어. 10년 전에. 돈 다 쓰니까 떠나더라. 나 혼자 남았어.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여자도 없고. 그래서 오늘 죽을 뻔했을 때 생각했어.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도 기억 안 하는 인생으로. 근데 내가 살려줬어. 내 딸이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하나? 모르겠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빠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죠. 회복이 정말 빠르시네요. 일주일 정도면 퇴원하실 수 있겠어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었어요. 퇴원하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누가 내지? 아빠는 돈이 없다고 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제가 내야 하나? 하지만 저한테도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의사 월급은 괜찮지만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전세 대출도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을 갑자기 낼 수는 없었죠. 병실에서 아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퇴원하면 어디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야지. 근데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어. 미안하다. 내가 다 떠안게 됐구나. 지금 미안하다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아.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요? 모르겠어. 근데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든 한다는 게 뭐야?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병원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환자분 총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건넸어요. 받아서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8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네. 응급처치, 시술, 중환자실, 일반 병동 입원비 다 합쳐서요. 보험 없으시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결제 가능하신가요? 며칠 시간 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제 안 되면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지민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환자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벽에 기댔어요. 1억 원 어떡하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이미 대출이 많았어요.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친구들한테 빌려야 하나? 하지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지? 20년 만에 만난 아빠 병원비 내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동료였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 수진이야. 응, 언니. 괜찮아? 목소리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무슨 일 있지?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지민아, 우린 10년 지기잖아. 숨기지 마. 언니. 응. 나 아빠 만났어. 아빠? 20년 전에 떠난? 응. 어디서? 비행기에서 쓰러져 있었어. 뭐? 내가 살렸어. 응급처치하고 병원까지 데려오고. 세상에. 근데 병원비가 1억 원이 넘어. 1억? 응. 보험도 없고 돈도 없대. 내가 내야 할 것 같아. 수진 언니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아. 응. 너 그 사람 안 도와줘도 돼. 법적으로 부양 의무 없어.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이잖아. 하지만은 무슨, 너한테 책임 없어. 그 사람이 내 인생 망쳤잖아. 왜 내가 또 희생해야 해? 수진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끝이야. 언니 생각 좀 해볼게. 지민아, 제발 내 인생 먼저 생각해.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아빠였습니다. 왜 나왔어요? 너 걱정돼서. 전 괜찮아요. 아니야. 내 표정 보니까 괜찮지 않아. 지민아, 내 말 들어봐. 뭐예요? 넌 날 안 도와줘도 돼. 진짜야. 나는 내 인생 망친 사람이야. 넌 날 버려도 돼. 무슨 소리예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 어떻게든. 어떻게요? 돈도 없고 방법도 없으면서. 그래도 아빠도 알잖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낼게요. 뭐? 병원비. 제가 낼게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요. 지민아,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알아요. 내 인생 망가져.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어? 아빠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넌 나한테 아무 빚도 없어. 오히려 내가 빚진 거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도 모르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지, 왜 도와주려고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민아, 아빠 미워요. 정말 미워요. 엄마 버리고 나 버리고 다 망가뜨린 거. 알아. 그런데 왜 아빠가 죽는 건 못 보겠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처럼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 없게 하려고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아빠가 그런 상황이에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을 처지예요. 아빠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의사니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병원비 제가 낼게요. 대신 아빠 제대로 사세요. 다시는 누군가 버리지 말고 책임지고 살아요. 약속할 수 있어요?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진짜로요? 응, 진짜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했어요. 병원비를 내기로 결정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심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최대한 낮은 이자로 빌렸죠. 하지만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깼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으던 돈, 집 마련 자금으로 아껴두던 돈, 다 꺼냈습니다. 그렇게 겨우 1억 원을 만들었어요. 병원 수납 창구에 섰습니다. 카드를 건넸죠. 8만 5천 달러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카드가 기계를 지나갔어요. 비, 승인됐습니다. 영수증이 출력됐죠.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다 됐어요. 정말 냈어? 네. 지민아, 됐어요. 이제 그 얘기하지 말아요.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말했어요. 고맙다. 평생 갚을게. 평생은 무슨. 그냥 잘 사세요. 응, 잘 살게. 며칠 후 아빠가 퇴원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알래스카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빠가 옆에 서서 말하더군요. 이제 어떻게 하지? 비행기 표 사야죠. 한국 가려면. 그래. 그런데 돈이. 제가 살게요. 또, 됐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하죠. 미안하다. 그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항으로 갔습니다. 카운터에서 비행기 표를 샀어요. 이코노미 2장. 또 카드를 긁었죠. 이제 진짜 바닥이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카페에 앉았어요. 아빠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커피 마실래? 응. 고맙다. 커피를 사왔습니다. 2잔을 테이블에 놓고 앉았어요. 아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네.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사실은 그동안 너 찾으려고 했었어. 네. 10년 전쯤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아빠가 창밖을 봤습니다. 후회됐어. 너무 후회됐어. 그래서 너 찾아가려고 했어. 엄마 집에 갔는데 이사 가고 없더라.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계속 찾았어. 학교도 찾아가 보고 친척들한테도 연락했어. 왜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용서받고 싶었어.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 결국 그렇게 10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찾으려고 했다고?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진짜예요? 응, 진짜야. 왜 못 찾았어요? 요즘 세상에 사람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돈이 없었어. 탐정 쓸 돈도 없고
여기저기 찾아다닐 교통비도 없었어. 아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돈 다 날리고 가족도 날리고.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잖아요.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아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못할 짓을 했어. 알아. 이제 와서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근데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아빠가 놓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뭐해요? 넌 정말 잘 컸어. 의사도 되고 이렇게 의젓하게 크고. 엄마가 잘 키웠구나. 엄마 혼자 키운 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아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지? 네.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이제 알았어요? 응. 너무 늦게 알았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엄마는요, 아빠 원망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아빠 얘기하셨어요. 왜 날 버렸냐고, 뭘 잘못했냐고. 미안해. 저는요, 엄마한테 약속했어요. 절대 아빠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네요. 아빠 살려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지민아, 엄마한테 미안해요. 나 진짜 나쁜 딸이에요. 아니야. 넌 착한 딸이야. 아니에요. 엄마 배신했어요. 아빠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엄마보다 더 큰 사람이 됐어.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 안 했어요. 그래도 살려줬잖아. 그건 의사니까요. 아니야. 딸이었기 때문이야. 피는 못 속여. 아무리 미워도 원망해도 결국 가족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 장점이야. 아빠가 웃었습니다. 고맙다, 지민아. 날 살려줘서 이제부터 잘 살게. 약속한 대로. 진짜요? 응, 진짜야.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K286편 승객 여러분,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아빠도 일어났어요.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20년 만에 처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나란히 앉았어요. 창가는 아빠, 복도 쪽은 저. 10시간 넘는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알래스카가 점점 작아졌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빠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서 쓰러졌었지. 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근데 내가 살려줬어. 기적 같아. 수백 명 중에 하필 내 딸이 의사였다는 게 우연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싫었거든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치킨이요, 비프요? 치킨 주세요. 저도 치킨이요. 식사를 받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먹었어요. 어색했습니다. 20년 동안 안 본 사이니까 당연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네. 넌 결혼은 안 했어? 아직이요. 남자친구는? 없어요. 왜? 예쁘고 능력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다시 물었어요. 친구들은 많아? 몇 명 있어요. 다행이다. 외롭지 않아? 가끔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였잖아.
익숙해요. 미안하다. 그 말 그만하래도. 알아. 근데 자꾸 나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구름만 보였습니다. 끝없는 하얀 구름. 지민아, 또 뭐해요? 한국 가면 우리 가끔 만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만나자고?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 남처럼 지낼 줄 알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 무리한 부탁이지. 근데 그래도 가끔은 연락할 수 있을까? 왜요? 딸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안 되면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았어요. 아빠는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에 기댄 채로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늙은 얼굴, 주름이 많아진 얼굴. 이 사람도 세월이 흘렀구나. 20년 전엔 젊었을 텐데, 이제는 60대 노인이었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저를 안아주던 기억,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기억, 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를 같이 했던 기억, 좋았던 기억들. 그때는 좋은 아빠였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응, 요즘 잠을 못 잤거든. 왜요?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너 생각, 엄마 생각, 내 인생 생각. 후회도 많이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잖아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자꾸 생각나.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지민아, 솔직히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넌 날 용서할 수 있어? 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냐고. 모르겠어요. 그렇겠지. 아빠가 한 일은요,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알아.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고, 저를 혼자 남겨뒀잖아요. 그 세월을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용서해요? 못하겠지. 그런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빠가 쓰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못 받아도 이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해요? 응. 내가 왜 그랬는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를. 사랑했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 그래서 다 버렸어.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되겠지. 나도 이해 안 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 가족을 버리다니.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 결과는요? 어땠어요? 처참했지. 10년 뒤에 떠나버렸어. 돈 없어지니까. 그럼 그 10년은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아빠가 창밖을 봤습니다. 자꾸 너희 생각이 났거든. 엄마 얼굴, 내 얼굴.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아침에 눈 뜰 때도 그러면서도 안 돌아왔잖아요. 못 돌아갔어. 왜요? 부끄러워서.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너희한테 뭐라고 말하겠어. 그래서 계속 도망갔어. 비겁하네요. 그래. 비겁했어. 아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못된 사람이야. 용서 못 받아도 돼. 이해 못 받아도 돼.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뭔데요? 나 너희를 사랑하긴 했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쁜 남편이었고 나쁜 아빠였지만 그래도 사랑은 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했으면 안 떠나죠. 맞아. 사랑했으면 책임지죠.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아빠만의 착각이었어요. 아빠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아빠는 다시 창밖을 봤죠. 그렇게 몇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기장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비행기가 내려앉았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 쿵.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짐을 꺼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아빠도 일어났죠. 게이트를 나와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익숙한 냄새, 익숙한 풍경. 돌아왔구나. 아빠가 옆에 섰습니다. 지민아. 네. 이제 어떻게 하지? 아빠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집도 없어. 당분간 고시원이라도 알아봐야지. 그렇게 하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잘 살아. 아빠도요. 아빠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등이 보였어요. 굽은 등. 외로운 뒷모습. 점점 멀어졌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으로 복귀했어요. 일상이 다시 시작됐죠. 회진 돌고, 환자 보고, 수술 참관하고,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빠 얼굴, 공항에서 떠나던 뒷모습,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발신인을 봤어요. 강태수? 아빠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민아, 잘 지내니? 나는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작은 방이지만 따뜻해. 요즘 택배 일을 시작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짐을 나르는 일이야. 힘들지만 괜찮아. 일하면서 생각했어.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 항상 쉬운 길만 찾았고 도망만 쳤어. 근데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너한테 빚진 돈도 꼭 갚을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꼭 갚을 거야. 그리고 지민아,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서 미안해.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라도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건강하게 지내. 아빠가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돈을 갚겠다고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못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편지를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택배 일한다니 몸 괜찮으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심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잘 지내요. 지민이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빠한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돈이 들어 있었어요. 50만 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지민아, 이번 달 번 돈이야. 많지 않지만 조금씩 갚아갈게. 앞으로 매달 보낼게. 고맙다. 아빠가 50만 원. 1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심이구나.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매달 아빠한테서 편지와 돈이 왔어요. 50만 원씩, 때로는 30만 원, 때로는 70만 원. 금액은 달랐지만 꾸준히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아빠 근황이 적혀 있었어요. 택배일 이야기,
고시원 이웃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 저도 가끔 답장을 보냈습니다. 병원 일 이야기, 환자 이야기.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지민아, 나야. 오랜만에 목소리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요. 환자들이 많아서.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몸 조심해.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민아.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왜요?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안 되면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좋아요. 정말? 네. 토요일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그만 한식당이었어요. 들어갔더니 아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어요. 음식을 시켰습니다. 된장찌개 2개, 밥이 나왔어요. 둘 다 말없이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아빠가 말했어요. 지민아. 네.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요? 봉사활동 같은 거. 봉사활동요? 응. 무료급식소 같은 데서 일해보려고. 왜요? 속죄하고 싶어서. 내가 평생 남한테 피해만 줬잖아. 이제라도 좋은 일 하고 싶어. 저는 아빠를 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네. 해보세요. 고맙다. 아빠가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더 따뜻한 웃음.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한텐 큰일이야. 너랑 이렇게 걷는 게 20년 만이잖아. 그 말에 걸음이 멈췄습니다. 20년만. 정말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빠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응? 저 아직도 아빠 용서 못했어요. 엄마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순 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저를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네. 가끔씩이요. 고맙다. 대신 조건 있어요. 뭐든지. 제대로 사세요. 약속 지키세요. 꼭 지킬게.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응. 엄마 무덤에도 가끔 가세요. 갈 수 있을까? 가야죠. 그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알겠어.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 나뭇잎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20년의 시간,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아빠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돈을 보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어요. 저도 가끔 아빠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죠.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엄마 생각하면 화가 났고 아빠한테 서운함도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만날 수 있었고 원망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었죠. 그게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빠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민아, 오늘 엄마 산소 다녀왔어. 꽃 놓고 왔어. 미안하다고 말했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다음엔 같이 가요. 곧 답장이 왔어요. 그래, 같이 가자. 고맙다, 딸.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빠를 살린 게 용서하진 못했지만 만나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죠. 20년 만에. 안녕하세요. 사연스럽게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이 준 상처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완벽한 용서보다 불완전한 화해가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의 지민 씨는 아빠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원망도 하고 화도 나고 서운함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만났습니다. 대화했고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지민 씨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 없고 억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남은 가능합니다.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때로는 용서보다 더 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작은 만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